미나상 꽁꽁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간아쌤입니다. 일본어 단어 형용사예요 이번에는. 그러나 여기 한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형용사 특히 어미가 이로 끝나는 요 음이 4개잖아요. 이 4개 중에 쯤에따까지가 어간 이 형용사에, 그리고 어미가 이, 그래서 따로 이로 끝나는 원래 형용사는 이로 끝나요. 이로 끝나는데 이 형용사 하는 일이 동사를 꾸며주는, 죄송합니다.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품사잖아요. 근데 명사를 꾸며주는 다른 품사가 일본어에는 있어요. 동사 역할도 같이 한다 해서 형용동사라는 품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헷갈리지 말고 구분해라 라는 의미에서 이 어미가 이로 끝나는 형용사를 앞에다가 이를 또 넣어서 이 형용사라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동사만큼 그렇게 많은 활용을 하진 않지만 활용에 대한 설명도 드릴 것이고, 특별히 요 한자가 차갑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냉자예요. 우리나라에서 냉자로 발음 두음 법칙을 적용이 받게 돼서 두음 법칙을 적용해서 이것을 냉이라고 읽기도 하고, 또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그 단어의 첫머리에 오지 않는 나머지는 랭으로 발음을 해요. 근데 이 찰랭자가 찰랭, 찰냉 이 한자가 이렇게 형용사로만 쓰이면은 참 좋을 텐데 동사로도 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여러 단어들을 뭐 훈독 한자, 음독 한자 설명을 다 준비를 하느라고 이 PDF가 양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설명 동영상 강좌는 둘로 나눠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 첫 번째가 지금 이제 시작이 됩니다. 츠메타이가 어원이 특별히 이 단어에는 있어요.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또 상품에도 이 츠메타이 이렇게 광고에 나옵니다. 찰랭자 쓰는 순서 일본에서는 각기준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획순 또는 필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세히 설명 이 첫 번째 강좌, 두 번째 강좌 이어서 할 테니까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여러분이 하실 일은 제가 설명한 내용을 한번 훑어보시고 난 다음에 화면에 번역 PDF 파일을 띄워서 자꾸 읽는 연습, 여러분 목소리 내서 읽는 연습, 이거 외워야지 막 이렇게 써가면서 열심히 외우는 것도 여러분 나름의 방법이겠지만, 외국어 공부는 특히 말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것도 많이 들어야 되지만 여러분이 자꾸 소리내서 말을 하면 여러분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고 그런 감각을 많이 이용을 하면 똑같은 30분, 똑같은 1시간이어도 효과는 훨씬 더 높다라는 교육학자의 설명이, 저는 그 설명을 보고 확신을 갖고 여러분에게 자꾸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처음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의 그 빙수와 또 일본의 빙수는 차이가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먹는 빙수라고 착각하고 한번 빙수 먹어볼까 하고 이렇게 가서 봤더니 전혀 완전 달라요.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게 빙수입니다. 빙수인데 우리나라에서 먹던 빙수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우리나라의 빙수 상품이 일본에도 분명히 나가 있어요. 일본인들에게 엄청난
우리나라 일본뿐만이 아니라 뭐 동남아시아, 중국,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카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본 빙수는 추천 저 개인적으로 못 해드려요. 자, 즈메가 있다이, 즈메따이노 고겐 가보시기가 이샤 굿도 크로스라고 나옵니다. 첫 번째 사진에 왜 주식회사 굿 크로스라는 요 영어 단어를 회사 이름으로 가타카나로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는 이 회사가 차갑다의 어원을 올렸는지까지는 확인을 해드리지 않고 이런 손톱이 아프다가 차갑다의 어원이래요. 즈메따이. 그러니까 추측이 가능하죠. 옛날에는 뭐 방한 도구가 아주 옛날에는 제대로 없었으니까 찬물에 손을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손이 시린 그런 상황, 그래서 손톱이 아프다라는 말이 어원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은 가능하겠네요. 자,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형용 동사 구분하기 위해서 원래 그냥 형용사로만 해도 되지만 어미가 이로 끝나는 형용사만 따로 이 형용사라고 합니다. 차갑다, 차다, 또 사람의 행동이나 또 말, 냉정하다, 쌀쌀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같은 한자인데 품사가 이렇게 동사가 있어요. 히에르. 이것은 JLPT M4급 단어, 하일단 자동사, 차가워지다, 차갑게 느껴지다, 식다, 냉담해지다. 또 사메루가 있습니다. 이건 N3급 하일단 자동사, 식다. 사마스 JLPT N3 5단 활용 타동사 시키다. 또 히아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JLPT N3 5단 타동사 차게 하다, 시키다, 충격을 받다, 서늘하게 하다. 그러니까 이런 동사도 이 첫 번째에서는 아니지만 두 번째에서 이 형용사 활용뿐만이 아니라 이 동사의 활용도 설명을 드립니다. 또 히야시라고 해서 이 히야스에서 온 전성명사인 이 히야시를 접두사로 사용해요. 그래서 냉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냉면이라면 그걸 그냥 음독한자로 레멘이라고 해도 돼요. 그러나 히야시멘이라는 일본의 음식이 또 있습니다. 또 히야시추가에서 중화요리 느낌인데 그걸 차갑게 해서 먹는 음식이 또 있죠. 그럴 때 단어 앞에 이렇게 붙이는 게 히야시. 그러니까 주로 이제 먹거리 종류이지만 냉자를 써서 그 뒤에 음식 내용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자풀이는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한자, 찰냉자, 찰냉자 또 하나 물소리령, 물소리영으로 냉, 영, 랭, 령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자 풀이는 우리나라에서 이 찰냉자를 넣은 단어들에서 이 찰냉자가 이러한 뜻으로 사용이 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다, 시키다, 쌀쌀하다, 한산하다, 낯설다, 쓸쓸하다, 인정미가 적다, 맑다, 물소리, 글 읽는 소리, 또 소리의 형용의 의미로 이럴 때는 이 A, B, C는 물소리령, 물소리영에 해당되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썸네일에도 있던 내용인데 사진인데 무슨 내용이냐면 각기고리 여기에 각기고리 가꾸란 것과 가꾸라는 단어와 코리가 얼음 빙자잖아요. 그래서 얼음을 이렇게 긁어서
빙수로 만든 걸 의미를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졌는데 코오루에서 온 얼다. 모든 동사는 명사를 만든다. 코오리 얼음이 되죠. 얼음. 근데 이게 고오리로 삼음절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 앞에 다른 단어가 왔을 때, 특히 명사가 왔을 때 이렇게 타그마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또 하나 발음상에 고오리, 이렇게 고오리가 아니라 고를 길게 발음하는 장음화 현상까지 일어나요. 그래서 가끼고리라고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빙수 등 가끼고리 나도 冷たいものを食べると頭がキーンとするのはどうして라고 제목이. 빙수 등 차가운 것을 먹으며 머리가 띵 하는 것은 어째서 왜? 라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답이 노가 冷たさを痛みと勘違い라고 나옵니다. 자, 여러분에게 또 하나 일본어 공부 발음 면에서 저 같은 강사가 괴롭고 공부하시는 여러분도 괴로운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타그마 현상이 모든 단어에 이렇게 똑같이 공평하게 똑같이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기 감이라고 하죠. 육감에 해당되는 그 감, 뭐 형사의 감하고 이야기하는 그 감이 그리고 찌가우란 것, 틀리다, 다르다 에서 온 전성명사 찌가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명사 플러스 중간에 노가 없으니까 찌가 지로 발음이 돼야 되는 게 맞죠. 여기 앞에서 타그마 현상에 적용이 된다면, 적용이 안 되는 착각이라는 이 단어는 적용이 안 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꼭 기억을 해두시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뇌가 차가움을 통증으로 느껴서 띵 하는 거래요. 아, 머리가 띵해지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그러니까 차가움을 통증으로 뇌가 착각한다. 자, 여기 그림의 요 부분 설명드릴게요. 산사신계, 이게 3차 신경이라는 단어인데 의학 용어다 보니까 이거 저도 이제 잘 몰라요. 3차 신경이 뭔지. 5째 머리꼴 신경으로 얼굴에 분포하는 신경이래요. 눈, 위턱, 아래턱 세 신경으로 나뉘며 지각성의 대부분과 운동성의 대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신경이랍니다. 설명 자체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의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 그래 맞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제 강좌 그 의사 선생님도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학 실력 늘리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건지 그 자세한 내용은 확인을 안 해서 몇 분 계시는데 私にとっては珍しいことだと思って、でも気になるなって思っても失礼でしょ。なんで勉強しているんですかと聞くことは. 그러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드문 일이라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공부하냐 하고 묻고 싶은데 실례라는 생각이 들어서 묻지는 않았어요. 그분들에게. 자, 다음 보시면 각기준이에요. 각기준을 설명하기 전에 이 한자는 초등학교, 일본 초등학교 쇼가고 요넨세 초등학교 4학년 일본 학생들이 배우는 교육 한자예요. 일본의 교육 한자는 1006개로 규정이 되어 있고 이 찰랭자는 강게인 나나큐 이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한자 원정 7급을
주로 본다. 모든 4학년들이 7급을 보느냐라고 물으시면 아닌 학생들도 있죠. 한자에 좀 더 관심이 많은 친구들은 더 높은 급수를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찰냉자처럼 조요 간지 상용 한자예요. 조에도 장음, 요에도 장음. 그래서 조를 길게, 요를 길게, 조요 간지. 좀 과장되게 길게 제가 발음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연습할 때는 자꾸 과장되게 이렇게 발음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그냥 그 일본인들 발음하는 그 속도로 하게 될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장음하고 장음이지 않은 단어들 구분이 확실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 이 상용 한자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한자다. 2014년에 개정이 돼서 2136개가 지정이 됐어요. 이 한자로 음을 발음하는 단어가 2352개, 뜻을 발음하는 단어가 2036개, 두 가지를 합쳐서 4388개가 이 상용 한자로 발음하는 단어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자 쓰는 순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 동그라미가 이렇게 조그맣게 쳐져 있는 것은 악계루가 나오잖아요. 비워두다 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근데 글씨 쓰는 것에 있어서 비워두다 라고 보통 얘기 안 하죠. 우리는 띄어쓰기, 띄어써라 라는 의미로 보시고, 그 다음에 가로 글씨는 매번 한자는 대부분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이렇게 가로쓰기는 오른쪽 미기아가리 오른쪽으로 조금 올라가고, 또 세로쓰기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이렇게 안쪽으로, 이거는 특히나 심하게 안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우찌가와에 라고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모두 7액으로 구성된 한자입니다. 감사하게도 기분 좋게도 자랑스럽게도 우리나라 한글이 일본에 많이 전파가 되게 도와주시는 분의 고레데오케 강꼬꾸고라고 블로그 이름을 붙이고 활동하시는 분의 사진과 그리고 문장의 일부, 그러니까 제목이죠. 참고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한국어로 냉정하네. 이 내용 자체가, 사진 내용 자체가 이렇게 하트 모양이 있고 이렇게 뭔가 좀 날아갔다는 느낌. 그러니까 헤어진 남자친구를 생각하는 소녀의 모습이 그림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냉정하네, 쌀쌀맞네 로 번역하시는 게 여기에서 이 상황에서는 맞을 것 같습니다. 노 고쇼가이 데스 라고 이렇게 작은 초금이 초금 작은 쯔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는 뭔가 좀 이렇게 힘을 주고 강조할 때의 느낌. 그걸 요즘 우리는 뭐뭐입니다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귀엽게. 한국어로 냉정하네, 쌀쌀맞네, 소개입니다. 이것으로 오케이 한국어. 감사한 마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1번 사전 설명 먼저 첫